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종 성과 분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AMPM 글로벌 전략제안 1팀 유혜원입니다. 먼저 이 이사라는 회사는 가맹점 모집과 자사 브랜딩이 목적이었는데요.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브랜드 검색량이 총 170% 증가했고 CTR 같은 경우에는 2.53%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는 어떻게 광고를 운영했을까요? 먼저 효율적인 미디어 믹스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총 3가지를 이용을 했어요. 네이버 SA와 네이버 서브 DA, 네이버 NOSP 이렇게 3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고 목표는 온라인 광고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도달 목적의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었고요. 가맹점을 모집하고 자사 브랜딩을 위해서 대표 포털 상품 네이버를 이용해서 미디어 믹스를 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SA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SA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확장을 통해서 세부 키워드를 발굴했고 노출 매체 관리, 즉 파트너 매체처럼 쓸데없는 구자에 노출이 되는 것은 광고비가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잘 일어나는 매체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를 분리 운영하면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면서 성과가 좋은 곳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전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서브 D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 서브 DA는 크게 2가지 영역에 노출이 돼요. 배너 영역과 피드 영역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배너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보시면 뉴스, 연예, 스포츠, 웹툰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이미지 배너와 네이티브 배너 이렇게 2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시면 색을 피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 등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DA 같은 경우에는 저희 GFA라고 하죠. GFA는 신규 유입에 최적화된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 및 리타게팅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오디언스 타겟팅, 즉 1차 타겟팅인데 이제 연령, 지역, 관심사, 성별 등 이렇게 4가지로 타겟을 해서 네이버 지면을 장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 점유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한 가지 정보를 명확하게 노출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로 호기심을 유발하며 가독성 높은 텍스트와 브랜드 컬러를 배경색으로 배너를 제작하여 실시간 입찰로 원하는 고객에게만 노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브랜딩 목적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FA, 즉 치자면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재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부적인 타겟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소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로 연결되기 위해서 심화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불필요한 소구를 끊임없이 분류를 해줘야 되고 성과 좋은 소구를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유의미한 유입이 증가되도록 해야겠죠. 타겟 설정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심사를 한 지면으로 인지하고 같은 소재를 기준으로 볼 때 다양한 관심사로 캠페인과 그룹을 분류해야 합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타겟을 중심으로 전환 의도 타겟까지 확장시키면서 전환율을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A-B 테스트, 즉 교집합을 찾을 건데요. A-B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소재와 타겟군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소재와 많은 타겟 그룹으로 경우의 수를 정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재이더라도 2030 타겟, 3040 타겟 이런 식으로 쭉 경우의 수를 만들고 그 다음 소재로 또 2030, 3040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나이만 타겟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지 지역, 관심사 이런 것까지 다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면 정말 많은 그룹이 생겨날 텐데 그 광고 그룹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재까지 만약에 좋다면 정말 효율이 좋게 일어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네이버 NOSP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NOSP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먼저 NO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신제품 검색 광고로 모바일상 검색 결과에서 최상단에 일주일간 최대 2개의 브랜드가 균등하게 롤링되며 노출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신제품 소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나 뭐 네이버 쇼핑 등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면 브랜드 검색 광고로 보이기도 하고 대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시로만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 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유명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의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와 동의어, 신제품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구성되는데 네이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선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2위 입찰가로 1, 2위 일괄 낙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회사가 1위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80만 원에 걸었는데 2위로 낙찰된 회사가 50만 원을 걸어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도 2위와 똑같이 동일하게 50만 원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 2명 이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로 낙찰돼서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저 입찰가 및 세부 키워드는 주간 단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NOSP에 대해서 문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문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예시 사진을 보시면 냉장고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여기 대표 키워드 냉장고가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동의어와 신제품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입찰 및 판매 주기 같은 경우에는 매 주 단위로 입찰, 낙찰, 노출이 진행되며 휴일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이 사진도 제가 예시로 가져왔지만 예를 들어서 9월 18일에서 9월 24일에 노출되는 광고의 입찰 주기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광고가 노출되기 약 3주 전에 입찰이 오픈되고 2주 전에 낙찰 발표가 되며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입찰을 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서 재입찰을 오픈하는데 이날 이렇게 진행해서 한 광고 노출 일주일 전쯤 재입찰을 발표하고 결제를 또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상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종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업체의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제 광고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정말 사용하는 매체가 달라요. 그리고 마케터마다도 또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떤 매체를 추천드리는지에 따라서도 또 성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과연 어떤 미디어 믹스가 효율적일까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PM 글로벌 전략제안 1팀 유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